자, 보겠어요? 등차 수열 첫 번째 일반항에 대해서 배워보자. 우리가 일반항에 대해서 알아둘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의미, 일반항은 뭘 의미하는가? 그 다음에 형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의 형태적 특징은 무엇인가?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요거부터 해봅시다. 일반항은 우리가 외우기를 A1 플러스 N-1D라고 외웠는데 그건 왜 그렇게 되는가? 유도를 해보자. 유도라고 하는 것은 정의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의가 무엇인가? 아까 적었죠. 앞에 항에 일정한 수를 더하여 다음 항이 만들어지는 수열이다. 이 정의가 말로 제시되는데 그 말을 수식으로 간단하게 옮긴 것이 이놈이고, 이놈이 점화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배우는 게 네 번째 단원 수학적 귀납법의 수열의 귀납적 정의다. 자, 정석을 펴봅시다. 168페이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있어요. 정석 168페이지 네모 1번을 보면 등차 수열의 정의다라고 되어 있어요. 등차 수열의 정의를 보면 이와 같이 첫째 항에 차례로 일정한 수를 더하여 얻어지는 수열이라고 되어 있죠. 밑에 간단하게 arithmetic progression AP로 나타내기도 한다. 선생님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고 등차 수열 적는 것보다는 AP가 팔 관절의 부담이 덜하다. 그래서 나오는 거고 거기에 그 밑에 이제 네모 2번을 보면 A1, A2, A3가 나열되어 있는데 각각 아래에 A2는 A1 플러스 D, A3는 A 플러스 2D 여기 되어 있네. 그런데 여기 점화식이 안 적혀 있네. 정석에서는. 센을 펴보세요. 130페이지. 센 130페이지를 펴보면 두 번째 박스 제목이 등차 수열이고 1, 2, 3번 아래를 보면 팁이라고 되어 있어서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D다 라고 적혀 있죠. 확인할 수 있고 이게 교과서인데 교과서에는 등차 수열이라고 되어 있어서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D라고 적혀 있어요. 오케이? 시작하는 부분에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려고 보여준 거고 우리가 교재로 택한 정석에는 이 사실이 명시적으로 적혀 있지는 않네요. 여기 다음 학년부터 바꿔야겠다. 개념센으로. 이 교과서도 등차 수열이라고 되어 있고 시작하는 첫 페이지에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D라고 적혀 있어요. 그냥 잘 안 보여도 선생님 믿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보이죠? AN 플러스 안 보이냐? 보이잖아. 확인했냐? 여기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D다. 보이냐? 오케이. 선생님이 구라를 친 건 아니다. 정석이 없길래 다른 데 확인을 했고 센 N은 있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교과서에도 있음을 확인했다.
앞에 항에 일정한 수를 더하여 다음 항이 만들어지는 수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n이 뭐야? 1, 2, 3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너 나열을 하란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거든. 나열을 하는 거야. n에다 1 넣으면 2죠. A2는 A1 플러스 D다. A3는 A2 플러스 D인데 2가 여기에 있으니 그걸 이용해보자. 그러면 A1 플러스 2D가 된다. 이렇게 되죠. 결합법칙을 사용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A4는 A3 플러스 D인데 정의에 의해서. 그런데 이걸 이용해서 표현해 보면 A1 플러스 3D가 된다. 이해 갔나? 수학은 논리하고 논리학은 같은 것을 찾는다. 같은 게 뭐죠? 같은 게 뭐냐면 A1 같지 않은 건 뭐죠? 그를 기준으로 같지 않은 걸 찾는다. 선생이 얘기했던 수학은 논리하고 논리하고 같은 걸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건데, 문제는 내가 이렇게 사용하면 그게 사용되나 보다 이고,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직관적으로 납득이 된다. 그런데 어려운 구조에서는 똑같이 수학은 논리하고 논리하고 같은 걸 찾는다. 그를 기준으로 같지 않은 것을 찾는다가 비교죠. 비교라고 하는 걸 하질 않아요.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문제를 맞춘 학생과 맞추지 못한 학생도 궁극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이런 거거든. 파란색과 노란색을 구별하여 귀납출한다. 그러면 귀납출은 결론이 뭔데? 교칙성은 파란색은 똑같고 노란색만 바꾼다. 그거죠. 이해 갔나? 따라서 뭐가 돼? AN 파란색 A1 플러스 D는 똑같고, 이게 파란색이죠. A1 플러스 D 똑같은 건 귀납치는 결론이 뭐야? 똑같다 이고, 다른 건 N 1이 작다. 아까 전에 수능 문제란 것도 1이 작았죠. 그래서 24 25니까 1이 작은 24가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 뭐 했니? 3계항. 나열은 3계항. 알겠죠? 그래서 정의로부터, 이게 정의야. 정의로부터 일로 가는 건 뭐 하는 거냐면 귀납출. 아까 전에 문제풀이 과정이었다. 자, 그러면 이게 끝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둘 건 의미가 뭐니? 등차수열의 의미는,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그래서 이렇게 적히죠. 이게 AN은 A1 플러스 N-1D다. 그럼 뭐야? 아까 차례로라는 단어가 있었죠. 뭐가 아는 항이야? 얘가 아는 항이다. 이게 앞의 항이다. 이게 뒤의 항이다. 오케이? 그런데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가정하자. A15를 구하는데 A7을 주어졌어요. 등차의 수열인데. 이해 갔나? 오케이? 그러면 네가 외운 건 이거니까 A1, A7을 이용하여 A1을 구하고 A1을 이용하여 A15를 구하면 되겠죠. 예를 들면 서울에서 대전을 가는데 네가 서울에서 대전 가는 방법은 몰라. 네가 아는 방법은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니? 서울에서 부산 갔다가 부산에서 대전을 가면 되죠. 되긴 돼.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가면은 빙구. 선생님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내가 앞과 뒤라는 얘기를 했거든. 그럼 이건 뭐냐? 잘 보세요.
A2 플러스 D는 뭘까요? AN은 A2 플러스 뭘까?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여기 적혀 있죠. A1과 A2의 관계식이. A2가 여기 적혀 있죠. 생각이란 걸 하세요. 이런 건 응용력이 아니고 사고력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야. 생각이란 걸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뭐 고차적인 응용력 문제 이런 게 아니라.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A2는 A1 플러스 D니까 D가 하나 부족하지죠. 그래서 N-2D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건 뭐랑 같은 거냐? 이거랑 같은 게 아닌가? 아무튼 일단 계속 가보겠어요. 그러면 A3는 AN은 A3 플러스 뭐가 되겠니? A2에다가 D를 더해야 A3가 되므로 하나가 또 부족해지죠. 이렇게 된다. 점점점 AN은 AP 플러스 뭐겠니? N-PD다가 되겠어. 이해 갔나?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의미야. 의미. 등차술의 일반항에 두 개를 알아있는데 첫 번째 의미가 되겠어요. 의미가 뭔데? 이렇다. 이게 뭐야? 이게 앞에 항이다. 주어진 거. 즉 아는 항. 이게 뒤에 항이다. 즉 네가 구해야 하는 모르는 항.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를 들면 A3은 A7 더하기 뭐니? 3-7D다. 이렇게. 즉 A7에서 공차를 4번 빼면 A3이 된다. 이해 갔나? 이게 일반항이에요. A1이 아니라. A1이 아니라. 이게 주어지고 이걸 구하려면 이게 앞에 항이고 이게 뒤에 항이야. 알겠니? 앞과 뒤가 무엇이냐? 을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거지. 알아두세요. 뭐 여기서 파생되는 내용은 많아요. 파생되는 내용. 딱 봐도 수학을 충실하게 공부했다. 그럼 이게 뭐죠? D는 AN-AP 나누기 N-P. 뭐죠? 기울기죠? N,AN, P,AP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D다. 근데 D가 뭐죠? 상수죠? 그래서 등차수열은 뭐죠? 직선이 되겠어요. 이거 이해 간다고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또 방식 AN을 N-P로 나눈 몫은 D이고 나머지는 AP다. 이게 뭐죠? 나머지 정리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앞에서 그런 것들을 배웠다. 기울기와 당식의 나눗셈을 배웠다. 그리고 이런 걸 본다. 교과서에 방금 말한 해석이 적혀 있지 않아도 할 수 있어야 된다가 수학 과목의 특징이에요. 누구한테 배워야 하는 건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생각의 결과만 얻는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여기서 심화 D는 뭐야? N과 P가 같지 않다라고 하면 N-P분의 AN-AP다. 근데 AN이라고 결국 하는 게 결국 뭐죠? N에 대한 식이에요. A1과 D는 상수예요. 주어졌을 때 N의 값을 알면 AN을 구할 수 있다. 즉 7, A7을 구하라. 그러면 A1과 D를 할 때 N에다 7 넣으면 A7의 값을 구할 수 있다가 일반항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가 되느냐 하면 이게 아는 거죠.
이게 지금 변수죠. 그래서 기울기 함수 그랬던 그런 놈이고 어쨌든 기울기야. 그런데 D가 뭐죠? D가 공차 즉 상수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뭐니? n에다 무슨 숫자를 넣어도 다 똑같아야 돼. 기울기가. 그게 뭐야? 기울기가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직선이 되겠어요. 등차 수열이. 등차 여기서 얻은 결론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직관적으로 예를 들면 중점은 뭐야? 대칭. 등차 수열은 뭐야? 직선이 되겠어요. 일단 이해 갔죠? 오케이. 자, 그래서요. 저 문제를 풀어보자. 저 문제는 뭔데? 아는 항, 모르는 항. 이걸 이용해서 얘를 구해야 돼요. 그런데 구할 수 있는 게 뭐야? 10을 알면 12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다. A, n 플러스 1을 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n이다. 참고로 내가 이렇게 적었지. 앞에 항에 일정한 수로 더하여 다음 항이 만들어진다. 근데 원래는 등차 수열이야. 차가 일정하다. 등이 차가 등하다. 차가 일정하다. an 플러스 1 빼기 an은 상수다. 오케이? 그래서 뭐? n을 1로 옮겼죠. 그래서 n을 1로 옮겼어요. an을 1로 옮겼어요. 방향이 똑같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이제 뭐야? 모르는 항, 뒤고 이게 앞이야. 10을 알고. 만약에 A10이 주어졌는데 뭘 구하래? A5를 구하래. 뭐 A5가 뭐야? 뒤에 항이 되는 거예요. A10이 앞에 항. 그러면 이건 어떻게 바꿔야겠니? AN은 n 플러스 1 제곱 마이너스 AN 플러스 1로 바꿔야겠죠. 이해 갔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즉 10을 기준으로 20이 크기 때문에 뒤에 항이 아니라 10을 4라고 알고 있고 A20을 모른다고 함으로 뒤에 항이다. 예를 들면 A5를 구하라. 그러면 A5가 이쪽에 있어야지. 여기다 무슨 계산 결과에서 나와야 돼. 뒤에 항. 자, 계속 가겠어요. 그럼 뭐야? A11은 11의 제곱 빼기 A10이다. A12는 12의 제곱 빼기 A11인데 12의 제곱 빼기 11의 제곱 빼기 A12이다.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보세요. A13은 13의 제곱 빼기 A12인데 13의 제곱 빼기 12의 제곱 빼기 11의 제곱 플러스 A12다. 똑같죠? 뭐 하고 있는 행위가 똑같겠어요. 그래서 점점점 세 번째에서 넘어가죠. A 이번에는 뭐냐면 구하는 게 20이죠. 20은 어떻게 될까요? 20의 제곱 빼기 다 지금 뭐야? 같은 거. 같은 거는 A10, A10, A10이잖아. 그런데 앞이 마이너스, 이거 플러스죠. 다시 마이너스죠. 이해 갔나? 그럼 뭐가 되겠니? 하면 언제 플러스가 언제 마이너스야? 그래서 플러스 A10이다. 그리고 하나씩 줄인 거야. 19의 제곱 플러스 18의 제곱 마이너스 17의 제곱 플러스 점점점. 그래서 10 앞에까지 가는 거죠. 11의 제곱. 여기 플러스니까 여기는 마이너스겠죠. 이게 뭐야? 귀납 추론이다. 그럼 얘가 이 문제 풀라. 그러면 이런 수열을 안 배웠는데요. 여기로부터 이런 풀이를 하는 걸 뭐라 불러? 응용 문제 세 번째 종류.
이거랑 지금 저거랑 똑같지? 내가 이걸 여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확장이라고 해. 이 문제에 대한 일반항은 배운 적이 없는데 요 풀이 과정, 증명 과정을 적용하여 등차 수열이 아닐 때 똑같이 하고 있지. 방법은 똑같은데 등차 수열이 아닌 다른 데다가 적용한다. 확장이 되겠어요. 이해 갔나?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돼. 참고로 얘는 결합 법칙을 이용하여 뭐랑 같니? 20 플러스 19랑 같아요. 이거 이해 간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마치 기울기의 수능 관점이랑 비슷한 느낌이죠. 그래서 얘는 답이 159가 나온대요. 즉 11부터 20까지 합에다가 A10을 더하는데 A10이 4다. 알겠니?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어요.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전형적으로 이런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고, 이 사고력의 핵심은 뭐야? 이거 하는 과정이 되겠어요. 그리고 간접적으로 뭐가 들어가? 앞과 뒤가 무엇이냐, 그걸 본다는 게 무엇이냐를 적용한 문제가 되겠어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기껏 우리는 뭘 배웠니? 수열의 정의, 그리고 등차 수열의 정의와 일반항. 그래서 너는 예습을 할 때 간단하게 했죠. 그런데 그게 아까 전에 푼 문제, 수능 문제에서는 어떻게 사용이 되고 이런 응용력 문제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설명을 했어요. 어떤 걸로, 뭘 알아둬야 되는가를 기준으로 이런 것들을 잘 교통 정리를 해두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이 씨발 이거 배우는데 이거랑 무슨 상관이야, 이런 문제가 되겠어요. 알겠죠? 정리하세요. 잠깐 쉬겠어요. 보였어요. AN이라고 하는 건 이게 변수예요. n에다가 숫자를 넣어서 A7, A8 이런 걸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이 식을 볼 때 A1, B 이런 건 당연히 넘어가고 30. 선생님이 이런 거 뭐 하고 있겠죠? 변수와 상수의 부분은 내수하게 주어다. 이런 말을 다음식 다음 위에 x를 세제곱 y 몇 차수 미리 x를 변수 y를 상수로 보면 3차식, y를 변수 x를 상수로 보면 y에 대한 1차식, xy 둘 다 변수로 보면 xy에 대한 4차식. 답변은 이렇게 하는 사람과 그냥 3이고에서 3차식 하는 사람은 레벨이 다르다. 레벨의 기록이 그러거나 안 되거나 변수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변수에 대해서 보면 이게 뭐야? 정의라고 보시면 b n 플러스 a와 마이너스 b. 그래서 나머지는 상수하고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불러? n에 대한 1차식. 이거를 함수라고 본다고
n에 대한 함수를 우리가 f를 만들어. 이게 an인데 그런가? n에 대한 2차식으로 1차함수도 1차함수는 제하식으로 보이는 인수분을 하는 거죠. 아까 전에 D를 기반으로 표현했던 직선이라는 기하적 직관이 중요하겠어요. 그때 D가 뭐야? 기울기가 공차가 이게 일반항에 대하여 알아둬야 할 두 가지 내용 중에 두 번째 내용 형태가 되겠어요. 의미가 뭐죠? 의미는 앞에 항을 이용하여 뒤에 항을 구한다라는 거고, 그 식으로 표현하면 A1이 원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A는 AP 플러스 A-PD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형태는 n에 대한 1차식이다. 상상이 중요한 건 없어요. 상상이. 자, 그래서 요 얘기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일반항에 대하여 사촌 관계인 등차 중항이 일반항이라 합보다 더 중요합니다. 빨간색으로 이 내용은 정석 이렇게 이 내용을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이게 이제 뭐로부터 오느냐면 정의는 등차수의 정의는 an 플러스 1 빼기 an b인데 b가 상수. 이게 상수란 말은 뭘 의미하냐면 an 플러스 2 빼기 an 플러스 b도 b다. A 이퀄 B고 B 이퀄 C면 A 이퀄 C다. 따라서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an 플러스 2 빼기 an 플러스 b다. 현재 수항이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지금 등차수열에 속하는 데 이렇게 1로부터 나오는 건데 이거는 따라서 an 플러스 1 가운데 하는 건 2분의 an 플러스 an 플러스 2가 좀 뭐 수월하겠어요. 수월한데 이제는 요게 뭐죠? 등차 중항. 이게 중항인데 중항은 평균이다. 평균은 뭐죠? 대칭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되겠어요. 이해했나? 중요하고 요거를 다른 관점에서 보면 뭐가 되냐? an 플러스 an 플러스 2는 뭐죠? 그러면 an 플러스 2의 2배다. 이거 2배다. 2배를 이렇게 정리해. 여기까지 가서 이렇게 갈 필요 없이 여기서 이거 이해가 딱 손으로 보세요. 예를 들어 참고로 이렇게 되는 거 이거 이해갔죠? 오케이? 이해했나?
하고 지금부터 그러면 이게 뭔데요? 하면 예제를 보자. 예제를 보면 이게 등차수열에서 난이도 중 난이도 흔히 나오는 문제인데 A1과 A10까지 10개의 수, B1과 B10까지 10개의 수, 합쳐서 20개의 수가 이런 순서로 배열되었을 때 등차수열을 이룬다. 그리고 B1, B3, B5, B7, B9의 합은 95이다. 이렇게 있죠. 자, 보세요. 문제를 풀어보자. 그 전에 요 문제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푼다. 이게 그 해설 EBS 교재인 거니까 해설이니까 읽고 이해해 보세요. 아직 합은 하지 않았지만 요거를 실전적으로는 이렇게 표현 안 되겠어요. 어떻게 풀어야지? 그 B1, B2, B3 일단 이거 적으면 이거 좀 이렇게 적을까? A1, B1, A2, B2 뭐 이런 식으로 점점점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A10, B10 요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그랬을 때 B1 플러스 B3 플러스 B5 플러스 B7 플러스 B9가 얼마야? 95다. 근데 이게 뭘로 보여준다는 거야? 이게 뭘로 보여주는지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지금 보면 이게 등차수열이란 말이에요. 얘들끼리도 등차수열. N끼리도 등차수이고 이것도 등차수이지. 예를 들어서 나열해서 생각을 해봐. 2, 4, 6, 8, 점점점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이걸 하나 더 적어야 돼. A3, B3, 점점점 A10, B10이다. 나열은 기본적인 도구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열은 10, 12 그러면 얘들끼리도 등차수열 이건 직관적이죠. 등차수열이 직선이다 보니 직관적인 예입니다. 이렇게 얘는 뭐가 됩니까? 이렇게 2, 5 B5 B5 B5다. 이거 이해간다?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등차수열로 삐오 이거 없어도 삐오로 볼 수 있다. 수학 논리력은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얘는 뭘 해줘? B5는 5로 나누면 19 이걸 보죠. 이렇게 볼 수 있어야 한다. 계산 비약성 보고 쓰임 이러면서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주어졌어? A1이 얼마? 1이라고 주어져 있다. 그때 뭘 구해야 돼? B 6을 구하세요. 되겠어요. 답은 뭐니? B 6에다 곱하기 5를 하면 이해하나? 그럼 겉보기에는 한 문제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일반 이게 A, B가 헷갈리면 어떻게 보는 게 헷갈리면 뭐하나? 시환을 해요. 시환을 C1, C2, C3, C4 점점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번역하면 뭐니? 그러면 B5는 C 10, C1부터 C 얼마? 20까지. 이게 C19고 C20까지. 이해갔나? 그러면 C 10이 얼마일 때? 9이고 C 1이 얼마일 때? 1일 때 이때 뭘 구하래? C 12는 얼마인가? 뭐 등차 수열 C 등차 수열 CN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는 도구는 이거 하나 있어. 이게 뭐야? 등차 중항 이동. 이해갔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등차 중항 이렇게 보라고 배우는 건데 그냥 공식으로 이런 문제 이렇게 안 보고 아주 간단한 문제가.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잘 봐. D는 뭐야? 여기에서 기울기 10 마이너스 1 분의 9 마이너스 잠깐만 10 점점 10은 어디라고 보면 19예요 19 빼기 1이다 얼마죠? 얘는 18 얘는 9 그래서 A12는 A1 이들 하지 말고 가까운 거 하세요. A10 AM10 C12는 바로 적혀있어요. 19 더하기 10 2 마이너스 10 곱하기 2가 이거 이해한다 싶어요. 그래서 19 더하기 계산 자 4 23 그럼 이게 답이냐 제발 곱하기 5다 23 곱하기 5 5개가 그래서 이런 만점에서 보면 문제가 뭐야? 등차 중항 문제고 등차 중항의 사고 과정이 대부분 등차 중항의 합을 이용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단순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합 공식을 이용해서 푼 게 잘못됐느냐 그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가 핵심이 되겠어요. 여기는 이게 등차 중항이 진짜 꼭 알아야 되는 관점이 있겠어요. 자 그럼 등차 중항을 정리해주면 등차 중항은 평균인데 관점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바라본다고 알아. 참고로 이게 뭐냐 산술분.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이름이 아리트메틱 프로그레션, 아리트메틱 민 산술분. 이거부터 나온 산술 수열. 그러면 영문 이름을 보면 뭘 할 수 있어? 등차 수열에서 중항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참고로 중항이라면 일반항의 사촌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어떤 수열을 일반항과 합을 배운다라고 했잖아. 일반항의 사촌이 중항이고 따로 독립적으로 일반항, 중항, 합 이렇게 배웁니다. 왜 사촌이라고 했니? 여기로부터 누가 나와? 일반항. 이거로부터 누가 나와? 이해가죠? 그래서 이런 관점을 알아두는 게 여러모로 중요하다. 공식만 알고 자꾸 수식 계산만 하다 보면 고난도로 갈수록 풀이 능력이 떨어져요. 이거 엄청 중요한 것을 하고 있으니까 잘 알아두도록 하세요. 여기서 다시 정리. 일반항에서 뭐 배웠죠? 일반항 자체에 대해서는 의미와 형태. 의미가 뭐죠? A에는 AP 플러스 A 마이너스 PD. P가 D의 구도가 없다. 심지어 P는 N보다 클 수도 있다. 이게 앞에 한과 뒤에 한이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변으로 나온 결론이겠어요. 그 다음에 형태는 뭐죠? 일단 1차식이다. 즉 직선이다.
직선이 뭐죠? 대칭성이죠. 직선은 직선이 어떤 점에 대해서도 180도 이상을 때 대칭이다. 그 다음에 일반항의 추가적인 기억도 중간은 평균, 대칭, 그리고 그거로부터 파생되는 관점, 합의로 표현입니다. 똑같은 거 자기가 지금 중항은 정말